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막판 진통을 겪어온 달빛철도 특별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내일 열릴 국회 본회의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법사위가 열린 오늘 대구시와 광주시 의회는 국회 본회의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대구시 의원과 광주시원들이 오늘 대구시 의회에 함께 모여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261명이라는 헌정사상 최다 의원이 발의하고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을 꼬집으며 국회는 국민 염원에 화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로 보는 건 짧은 생각입니다. 먼 생각을 하지 않고 추후에 이게 얼마든지 큰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20배의 값어치가 있을 겁니다. 이 동서화합이라든지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이 국민 대통합 속에서 꼭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이 초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광주시 의회가 공동 성명을 발표한 날 때마침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에서도 기획재정부는 다른 사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재정당국의 고충을 이해한다면서도 예타 면제 조항을 그대로 담아 통과시켰습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사람 왕래도 많아지고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건 상징적인 법안으로서 예타 면제에 관한 임의 규정을 넣어도 이번에 한해서 지역에 지금 광주, 대구, 경북, 전남 모두 다 이 법에 대해서 목마르게 지금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여야가 쌍특검법 재표결과 중대재해법 유예안 처리 등을 놓고 대치하면서 본회의 파행 우려가 나오고 있어 마지막 난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 청도군이 특정 작가의 작품을 구매한 특효역이 있다는 연속 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증 작품뿐만 아니라 작품을 구매하는 과정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작품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서류로만 진행된 겁니다. 작가가 출석해 설명도 하지 않은 거죠. 여러 심의위원들이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김하수 청도군수는 작품을 기증한 세계적 작가의 말을 믿고 자신이 작품 구매를 결정했다면서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태영 기자 보도합니다. 청도군이 사들인 최모 작가의 작품은 청도군 운문면 신화랑 풍류마을에 설치된 19점,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에 세워진 한 점까지 모두 20점입니다. 모두 2억 9,700만 원을 썼습니다. 작품 설치를 결정하려면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지 말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작가가 작품 모형을 가지고 참석해 설명하지만 최 작가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심의 과정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작품 평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작품이 구조적으로 그 안전한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작품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작품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에 대한 평가를 보통 합니다. 당시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심의위원 가운데 한 명은 작가의 직접적인 설명이 없는 데다 작가가 직접 축소된 조형물을 가지고 작품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심의위원은 정확한 심의를 한 뒤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라며 청도군이 구매 결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참가한 청도군의회 이승민 의원은 행정 절차 진행 과정 경과를 보고받는 조건으로 구매 의결을 한다고 집행부에 요청했지만 그 사이 중간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원 11명 가운데 5명은 청도군청 직원입니다. 나머지 위원 중에도 현 청도군수의 인수위원회 위원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과반수가 군수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작가로부터 구체적인 작품 설명도 듣지 못했지만 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작품 20점은 심의 한 달 만에 모두 설치됐습니다.
김하수 청도 군수는 작품을 기증한 세계적 작가가 작품 설치 공간의 주제와 맞게 제작할 수 있다고 해 자신이 최저가의 작품 구매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한 과정을 거쳐 작가와 작품을 선정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까지 안 했단 말입니다. 제가. 그러면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하길래 그렇게 하면은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선에서 해결 좀 해준다니 그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한 거죠. 부탁을 한 거죠. 이딴 특혜 논란에도 김하수 군수는 올해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에 설치하는 9억 원짜리 조형백을 또 최모 작가에게 맡길 예정이라고 밝혀 특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손님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갑자기 유턴하더니 37km나 역주행을 했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왔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차를 돌려서 역주행을 했다는 겁니다. 택시기사는 역주행을 하는 사이 몇 번이나 고속도로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22분 동안 그냥 역주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예주 기자 보도합니다. 순찰차가 4차선 고속도로 한복판을 지그재그로 달리며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의 속도를 늦춥니다. 또 다른 순찰차는 고속도로 앞방향에서 한 차량을 빠르게 쫓아갑니다. 역주행하고 있는 택시입니다. 가까스로 도착한 순찰차는 앞을 가로막아 택시를 세웠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면서 이제 손짓도 하고 속도를 서서히 줄이다가 이제 거의 다 줄일 시점에 저희가 앞을 이제 가로막고 진로를 막고 차를 세우는 거죠. 택시가 멈춘 곳은 마주오던 차량들이 있던 곳과 불과 50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구 동성로에서 경북 영천으로 가는 10대 손님을 태운 60대 택시 기사는 경부고속도로 경산요금소에서 반대 방향인 서울로 향했습니다. 잘못된 방향이라고 손님이 이야기하자 택시기사는 갑자기 달리던 방향에서 그대로 유턴을 하더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른분은 이제 이 길이 맞다.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생각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역주행을 하는 동안 고속도로를 빠져나갈 나들목이 두 곳이나 있었지만 택시기사는 22분간 37km를 달렸습니다. 마주오던 차량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역주행하는 사이 9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택시기사는 자신이 고속도로에서 불법 유턴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왜 계속 달렸는지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조사에서 택시기사가 술이나 마약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역주행 택시를 처음 신고한 시민과 차량 흐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준 화물차 기사들에게 감사장을 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로 세입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12,000명에 이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들이 요청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대구에서 영남 지역 피해자 대표들이 모여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특별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과 부산 등 영남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대표들이 꽁꽁 얼어붙은 날씨에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현재의 특별법으로는 빚을 내서 전세로 살던 집을 사라는 것밖에 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대안으로 선구제 후 회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산관리공사 같은 공기업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해서 피해자들에게 전세금을 먼저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를 통해 회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어느 곳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저 보여주기 위한 특별법은 아직도 피해자들을 희망 고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이 담긴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교통위를 통과했습니다.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신탁 사기 피해자에 대한 명도 소송유예와 공매유예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사실 국민의힘이 여기에 동의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사실 피해자가 요구하는 법안 내용의 거의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적 자치 영역의 피해를 국가가 혈세로 직접 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사업 실패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매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해 회사채를 사들이는 방식인데 85조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사적 자치 영역의 피해를 국가가 보전해서는 안 된다는 여당의 반대 논리가 무색해집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 12,000명을 구제하는 데 들어가는 지원금은 2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저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투자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투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저희 주거권 이 하나만을 생각해서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서민이고 동료 시민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특별법을 만들 당시 6개월 뒤에 부족한 부분은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전세 사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경북 북부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최강의 한파 속에 농촌의 어르신들은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부를 직접 확인하는 지자체의 생활지원사들과 동행해봤습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 중에서도 겨울철 기온이 유독 더 내려가는 영양 수비면. 산골 마을 중에서도 오지인 영양군 수비면 본신리의 한 마을입니다. 촬영 시각이 낮 2시쯤인데요. 한낮 기온이 영하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깊은 산골 어르신들의 겨울나기는 어떨까? 한참 차로 달려 들어오자 눈 쌓인 산간 지역이 나오고 다시 시냇물에 건너 오르막을 오르자 마침내 나타난 80대 할머니의 집. 저 왔어요. 추운 날씨에 보일러를 틀고 계시는지 혹시나 혈압이 오르진 않았는지 생활지원사가 확인합니다. 좋지. 그걸 말하면 말 한마디라도 죽겠는데.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집으로 향합니다. 하루 안에 건강을 확인해야 하는 어르신이 15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거의 오지를 다니다시피 하거든요. 띄엄띄엄 집 한 채를 보고 가거든요. 다음 집 역시도 차로는 접근이 어려운 하천 건너에 위치해 징검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집에 반 있기 답답하다는 할머니. 하지만 생활지원사는 집 밖이 춥고 눈이 쌓여 위험하다며 외출 자제를 신신당부합니다. 운동 하시면 안 돼, 당분간은. 날씨가 이렇게 추워가지고. 방문 순서가 아닌 산골 어르신들의 안부는 전화로 확인합니다. 평상시에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수도 동파 여부를 주 2회 정도 확인하지만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매일 전화로 안부가 확인돼야 합니다. 갑작스런 한파는 산골 어르신들에게 특히 더 취약한데 실제로 올 겨울 경북에서만 31명의 한랭 질환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침 기온을 영하 10도 아래로 끌어내린 북극 한파는 다음 주 초쯤 기온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며 물러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칠곡군 지천면 대림조경 주식회사의 김일식님 50만 원, 칠곡군 외관읍 외관교회에서 200만 원, 칠곡군 지천면 대경부동산 정강표 님이 100만 원을 칠곡군 외관읍 주식회사 도고 조경개발에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전국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인문대 학장협의회는 오늘 서울대 인문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무전공 모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내년 입시부터 일정 비율 이상을 무전공으로 모집할 것을 요구해 대학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며 일부 전공 쏠림과 기초학문 붕괴 등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집 단위를 비롯한 학사제도의 수립과 운영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재정 지원을 구실로 대학의 운영에 개입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구했습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무전공 입학과 관련해 경일대학교가 대구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전체 입학 정원의 30% 이상을 무전공 입학으로 선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일대는 모든 학과 중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존의 자율 전공 학부가 있는데 계열, 단과대학 안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무전공도 신설해 전체 입학 정원의 최소 30%를 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혼한 아내를 차에 감금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9일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서 이혼한 아내를 렌터카에 태우고 경남 진주까지 데리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튿날 새벽 2시쯤 아내의 신고로 경찰이 추적하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아내와 차를 두고 도망쳤다가 어제 경남 거제에서 잡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2단독 이원재 판사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고속도로에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16일 낮 시간에 경부고속도로 대구 도동 분기점 서울 방향 차로에서 4.5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세워둔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차 주변에 있던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차 안에 떨어진 수첩을 줍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장애 학생 4,400여 명의 치료를 지원하는 데 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 학생이 300명 늘었고 예산은 6억 원 늘었습니다. 학생 1인당 치료비는 월 17만 원, 연간 최대 204만 원입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감각운동 지각훈련, 보행훈련 등 7개 영역 가운데 학부모의 희망과 학생의 장애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1개 영역을 지원합니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범죄 수익금 인출을 도와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찰관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1,7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2019년 2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근무 당시 26억 원대 가짜 명품 판매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포통장 공급업자가 노숙자 명의로 대포통장을 공급한 것을 알고도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20년 1월 대포통장 공급업자가 범죄 수익금이 남은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은 뒤 노숙자 거주지 정보를 알려주고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내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경북교육청 소속 각급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 점검을 합니다. 금품 향응 수수, 품위 손상,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업무 해태, 회계 관련 비위, 복무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